조선 수군이 80%가 전멸하고 뭐 방어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대답이 뭘까?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뭘까? 항상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고 곤경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는 이순신 장군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정유재란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요격하거나 부산항을 점령한다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조선군이 그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수군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이론이었고, 조정 대신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조가 점점 이게 오버하기 시작하고 더욱이 정유재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이 컸던 것 같아요. 원균이 또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원균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도 좀 명확하진 않은데 여러 정황 증거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배경이 또 있는데 그건 빼고 요것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말고 하여간 그렇게 해임되니까 원균 보고 부산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균의 능력이 확고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7,000량 터지고 나니까 권율이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어떻게 되냐. 조선 수군이 뭐 지금 80%가 전멸하고 뭐 방어할 방법이 없다. 자, 이제 당신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보통 사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위대한 장군도 사실 방법은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 이때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대답이 뭘까?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고 뭐랄까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뭘까? 순식간에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보겠다. 당장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하겠다. 그리고 바로 떠나요. 지휘관이 현장에 간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뭐 상소 쓰자, 뭐 왕한테 항의하자, 뭐 병력 뭐 이러지. 일단 내가 가서 보겠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다 망가진 거 알잖아. 그러더라도 가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과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 진짜 많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겠으면 내가 가서 보겠소다 한 태도 잘 안 나옵니다. 내가 가서 보겠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창이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만화나 예술은 그냥 뭔가 영감을 받아서 공부 없이 그려내는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만화가 예술가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대중들이 알기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 창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창조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모든 창조는 뭐냐면 기존의 것이 시대와 환경과 무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임무에서 가장 적절한 세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팅을 바꿨을 때 병사들이 따라와 줄 수 있는. 나는 세팅을 바꿨는데 병사들이 못 따라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지휘관은 그것도 생각해야 돼. 오늘 새로운 세팅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하들이 전혀 연습 안 해봤지만 이 정도는 한 7, 80% 따라와 줄 거다. 그러면 전쟁은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럼 이긴단 말이에요. 30%밖에 못 따라 줄 거다.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휘관의 능력은 내가 어떤 새로운 오늘 적합한 만들었을 때 병사들이 7, 80%는 따라올 수 있는 역량으로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지휘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평소에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경직된 체제 속에서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애들은 갑자기 바꾸면 30%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지휘관은 알아야 돼. 그런데 가능한 거는 미리 예행연수 다 해보는 거지. 근데 전쟁 중에 예행연수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의 창의적인 전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부대의 역량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거와 원균을 비교해보면 원균은 딱 어디서 멈춘 사람이에요. 그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통해. 그런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지구전, 뭐 습격, 과감한 습격, 어떤 시간을 끌어야 될 때, 싸우지 않아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과감하게 습격해야 될 때, 우리 모두가 죽어서라도 해야 될 때, 이런 어떤 전쟁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해요. 그거를 보면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사명감뿐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했을 때는 그 하늘을 정복해서 내가 거기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도 다 반영이 돼. 내가 사는 세상은 절대 고정된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걸로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역량이란 건 없어요. 적어도 계속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이 내 앞에 왔을 때, 뭐 우주 하늘 그러면 너무 커 보이니까 조그만 환경이 왔을 때 내가 가진 경험을 여기다 넣어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건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는 A라는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A를 A-로 바꿔야겠구나.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큰 국가적인 전쟁을 한다거나 정복 전쟁을 할 때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 얘들이 돌아온 다음에 야 이거 누구는 영웅되고 나는 악마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고 곤경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는 이순신 장군은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안 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이걸 애국심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부심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 자부심 그러면 왠지 좀 개인적인 것 같잖아요. 안애국적인 것 같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자기 책임과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장사를 해도 어떤 분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뭐 손님들이 만족하고 뭐 즐거워하고 순 거짓말이다. 그냥 돈 벌리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과장된 말이에요. 정말로 음식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는데도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추는 게 있고요. 한 10%, 20% 정도는 이익이 줄더라도 음식이란 일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지려면 또 올바른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건강한 적어도 음식은 사람들에게 해롭으면 안 돼. 뭐 이러한 어떤 자기 철학과 자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 해야 하는 일, 부하들에 대한 지휘관의 어떤 입장, 이런 게 확고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쟁사를 보면 부하들이 죽는 거에 극도로 그게 그냥 목적이겠어요. 내 부하들이 희생당하면 안 돼.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 또는 목표. 100명이 죽어도 1000명이 다 죽어도 좋아.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 극단이 아니고 극한으로 가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전투를 할 때도 애꿎은 병사 한 명이라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지만 전략적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책임감, 사명감, 자부심, 군인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이순신 장군도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